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논리적으로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중 보존 등기. 원래 보존 등기는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있으면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살리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10번지 토지. 자, 첫째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3월 1일, 또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4월 1일. 요거는 선등기, 이거는 후등기. 이렇게. 자, 두 번째 사건은 갑 앞으로 보존 등기 3월 1일 날 선등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4월 1일 후등기. 이렇게 됩니다. 사건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우선은 명인이 동일하네요, 위에는. 그래서 여기는 별로 어차피 갑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때는 무조건 선등기를 살립니다. 이렇게. 이거를 절차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절차설. 간단하게. 자, 명인이 다를 때도 선등기를 살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붙습니다.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야 선등기를 살립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절충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절충설. 자, 그러면 명인이 다를 때는 선등기라도 원인 무효가 되면은 후등기를 차라리 살립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표제부가 있거든요. 표제부. 자, 등기부에는 크게 세 개 파트 아닙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자, 표제부에는 사실관계,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기타 물권. 이렇게. 자, 표제부에 이중 등기가 있으면 실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등기를 살립니다. 이거를 실체설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한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간단하게 이렇게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효등기 유용이 있거든요. 무효등기 유용. 무효인 등기를 한번 살려내자, 다른 말로 전용이라고 합니다. 무효등기를 살려내자. 무효등기의 유용. 법률행위,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고 똑같습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살리고, 무효인 등기는 유용으로 살리고, 이렇게. 자, 이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항란. 사항란의 무효등기는 유용이 허용됩니다. 상란이 뭡니까? 갑구, 을구를 합쳐서 상란이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제부. 표제부 등기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절대 살려낼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표제부가 무효로 됐다, 그 말은 결국 사실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즉, 만약에 건물 같으면 건물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없어졌다고. 자, 예를 든다면 갑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되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표제부의 등기가 무효로 되어버립니다. 표제부 무효. 그럼 표제부가 무효로 되어버리면 집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집이 없어지면은 등기부 자체가 폐쇄돼 버립니다. 폐쇄. 창고 속에 넣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옆에 건물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이 폐쇄된 표제부 무효 등기를
신축 건물에 써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된다는 말은 저당권 등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갚아버리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또 빌려버리면 무효인 등기를 살려내서 써먹을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자, 저당권이 무효이면은 살려낼 수 있고, 건물이 없어져서 표제부가 무효로 되면은 살려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 옛날 집의 등기부는 아예 폐쇄돼 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 다시 써먹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표제부 무효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한번 넘겨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 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중간 생략 등기. 이거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 자,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등기 청구권하고 합치면 110%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선은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이 2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1억으로 팔았습니다. 매매. 그래서 2억짜리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갔고, 병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2억으로 전매를 했습니다. 5월 1일 날. 그래서 병으로 넘어갔다. 항상 세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원래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전매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를 했다. 이거를 우리는 미등기 전매라고 합니다. 읽어봐요. 미등기 전매. 그럼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것은 좋은데, 등기를 하려면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을을 생략하고 바로 병 앞으로 등기했다. 이거를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 자, 이런 경우에 허용되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러면 여기는 첫째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금지됩니다. 지난번에 단속 규정 들어보셨죠?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 단속 규정을 위반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죠? 그러면 단속만 됩니다. 즉 처벌만 된다. 처벌은 되고 등기 자체는 유효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미 갑에서 병 앞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돼버리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유효.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갑니다. 이미 됐단 말이에요. 이미 됐어. 자, 세 번째가 중요하죠.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내 앞으로 바로 등기해라.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요게 중간 생략 등기의 키입니다. 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원칙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정상적으로 가져오려면 여기 보세요.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고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나쁜 놈이 누구예요? 을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중간에 있는 놈은 죽일 놈이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죽일 놈.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은 뭐 했습니까? 얼마 벌었어요? 2억짜리를 1억으로 샀잖아요. 그럼 1억 벌었죠? 저 취득세 떼먹었죠? 또 양도세 떼먹었죠? 그래서 을은 죽일 놈이다. 돈을 가지고 벌써 호놀룰루에 가 있다. 호놀룰루.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자, 그래서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법원은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을을 대위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은 병이 을한테 직접 청구해서 가져온다. 이거를 뭐라고? 대위 청구라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중간 생략이 아니잖아요, 이거죠?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가져온다. 이런 얘기. 왜 그러면 병은 대위 청구할 수밖에 없냐?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등기 청구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지. 이미 돈 먹고 튀었단 말이야. 이 사람 돈 받아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를 해야 을 앞으로 등기가 오고, 등기가 와야 병 앞으로 등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호놀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병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위 방식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소송도 대위 청구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청구해서 을 앞으로 오면은 병이 을한테 직접 청구해서 가져온다. 그거를 대위 방식으로 가져온다. 이때는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접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는 뭘까요? 삼자 합의가 있을 때. 자,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미리 우리끼리는 갑에서 그냥 병으로 바로 등기하도록 하자. 이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합의하고 유사한 것이 있어. 요즘 여기 더 잘 나와. 채권 양도 플러스 갑의 동의. 요거. 자, 갑에게 통지 이래버리면 끝장이다. 동의 이래야 됩니다. 자, 채권 양도가 뭐냐? 여기 보세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채권입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갑한테 직접 청구한다. 이거를 채권 양도라 합니다. 그러면 채권 양도 당사자는 누구예요? 누가 양도했습니까? 정신 차리라. 을이 양도했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한 거 아닙니까? 양도받은 사람 누구예요? 병이죠. 그래서 을과 병이 채권 양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과 병은 합의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갑만 합의하면은 삼자 합의하고 유사잖아요. 그죠? 그럼 갑이 합의했다 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지, 갑에게 통지만 하는 거로는 삼자 합의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핵심이 요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 토지가 만약에 규제지역에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뭐라 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역. 규제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무조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지역 같으면 매매도 2번, 허가도 2번, 등기도 2번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라. 변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그럼 여기서 이제 잔챙이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요? 앞으로 판례가 이제 계속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삼자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직접 청구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삼자 합의가 있어도 병은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즉 정상적으로 대위 청구해서 받아올 수 있다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응용이 됩니다. 자, 삼자 합의가 있을 때, 즉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존속한다.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 서로 허무하다. 다시 한번. 자, 삼자 합의가 있어.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 그렇다면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필요 없으므로 소멸한다. 그러면 X라고.
그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5월달 이후부터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결론만 푹 이야기하고 넘어간다. 지금 아직도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자, 여기 보세요. 자, 병이 삼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해야 한다다, 할 수 있다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그럼 안 하고 대위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럼 병이 을을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려면 을의 등기 청구권이 살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삼자 합의가 있어서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도 기존의 을의 등기 청구는 그대로 존속한다. 아시겠죠? 대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한 번 더 확대하면은 삼자 합의가 있거나 채권양도 플러스 갑의 동의가 있을 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도 원래 갑과 을과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잔챙이 응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삼자 합의를 통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면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맞죠?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갑이 병한테 등기해줘야 된다 그 말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갑이 등기를 병한테 해주려고 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아직 못 받았어. 또는 올려주기로 한 인상분을 못 받았어. 그러면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직접 등기해주는 거하고 을이 돈 주는 거하고는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제 이럴 때라고 다른 게 실전에 나오는 거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다. 실전.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삼자 합의나 채권 양도 플러스 갑의 동의가 있어. 그렇더라도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는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그럼 을은 여전히 등기 청구권이 있고 갑은 여전히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삼자 합의나 요게 있어가지고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못 받았어. 또 인상하기로 한 대금을 못 받았어. 그럼 병한테 등기해줘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 등기 청구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청구권. 자,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등기 청구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별 4개가 되겠습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자, 우선은 그림을 잘 보세요. 등기 청구는 첫째, 채권자로서 청구하면은 채권적 청구의 성질을 가지고 물권자로서 청구하면은 물권적 청구의 성질을 가진다. 자, 채권적 청구는 원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렇게. 핵심은 소멸시효에 걸리냐 그걸 물어요.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조금 전에 했다. 직전에.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또 시작이다. 7월달 가도 비슷하십니다.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맨 뒤 6번으로 했다. 물권적 청구할 때. 자,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조심하라 그랬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안 걸린다. 예? 그냥 물권적 청구는 걸리냐 이래 하면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안 걸리고 나머지는 판례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권적 청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냐 그러면 소유권이냐 아니냐 그걸 잘 봐야 된다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게 판례라고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훈련합시다. 훈련.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그 공시부 선생님이 요 흥분해가지고 막 이게 쫓아다닐 때 주의를 항상 주라고. 선생님 까만 거 넘지 마시오. 우리 또 동영상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퍽퍽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제를 해주라, 통제를. 저도 계속 주입을 시킬 테니까. 자, 갑하고 을이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1억으로 매매를 해요. 3월 1일 날. 그럼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자, 등기는 누가 합니까? 이제 된다. 등기는 누가 한다고? 등기관이 한다. 갑이 한다, 을이 한다, 이래 하면 안 되지. 갑과 을은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입니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하는 권리를 등기 신청권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등기소에다가 합니다. 맞죠? 등기소는 법원 소속으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권입니다. 공권. 요렇게. 자, 그런데 갑이 신청에 협조를 안 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니나 신청해라. 이러는 경우에 을이 제발하고 등기 신청에 협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 한다고? 등기 청구랍니다. 등기 청구는 개인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사건이다. 전혀 다릅니다. 자, 요거는 공법이 담당하고 이거는 사법이 담당하고, 공법의 대표가 등기법, 사법의 대표가 민법이다. 그래서 민법에는 이거를 다루고 등기법에는 이거를 다뤄요. 그래서 이종업 선생은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이렇습니다. 자, 등기 청구하고 등기 신청하고 저는 비교를 한다고 써놨습니다. 자, 등기 청구는 을이 갑에게 등기 신청에 협조하라고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매수인 맞죠?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자, 아직까지 등기 안 했습니다. 등기 안 하면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채권자로서 청구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다. 채권적 청구. 그럼 채권적 청구는 원칙은 뭐라고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자,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말은 10년 안에 청구 안 하면 소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채권적 청구에 들어가는 게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4가지. 하나는 매수인의 등기청권,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권, 부동산, 임차인의 등기청권, 부동산, 환매권자의 등기청구권. 3번, 4번은 이런 게 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매수인의 등기청구하고 취득시효 완성. 이거는 취득시효 할 때 배웁니다.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이게 중요하다고.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채권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토지를 넘겨받았어.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 중이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00년간 청구를 안 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점유하다가 상실할 수가 있잖아요. 점유를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을이 토지를 넘겨받았다가 다시 병한테 팔아서 넘겨버렸습니다. 그럼 점유를 하고 있다가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을의 등기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냐? 상실해도 안 걸린다.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워낙 중요해서 대법관 14마리가 다 나와서 판결했다. 원래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3명이 나와서 재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건은 14명이 다 나와서 한다. 그걸 전원 합의체 판결. 이렇게.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다. 따라서 원칙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나 인도받아서 점유하면은 안 걸린다. 점유하다가 상실해도 안 걸린다. 그럼 어느 경우에 걸린단 말입니까? 점유해도 안 걸리고 점유를 상실해도 안 걸리고 애초부터 점유한 적이 없을 때만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완성자는 취득시효 할 때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에 해당되는 것을 봅시다. 물권적 청구에 해당되는 거. 자, 요거는 대표적인 게 위조 사건하고 실효 사건하고 이 두 가지를 연습을 하시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위조 사건, 실효 사건. 자, 위조 사건이 뭐냐? 자, 갑이 지금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불법으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다.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죠?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오면 이거는 불법 등기입니다. 불법 등기로서 말소 대상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갑이죠, 갑. 자, 소유자는 갑이 되겠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는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 물권자로서 청구하기 때문에 물권적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절대 안 걸립니다. 10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위조 사건, 실효 사건은 이거예요. 쉬워. 너무 쉬워서 틀릴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대다 안 한 거를 많이 틀립니다. 대다 안 한 거. 어렵고 중요한 거는 차라리 맞추는데 쉬운 거를 잘 틀려요. 자,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넘어갔습니다. 을 앞으로 등기됐습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현재? 을이죠, 을. 일단 소유권 위조는 소유권 자체가 안 넘어간 것이고, 여기는 일단 소유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요 매매가 실효돼 붙단 말이에요, 실효. 조금 전에 실효가 무슨 뜻이었다? 기억납니까? 무효, 취소, 해제, 해지. 그러면 소유권이 다시 복귀합니다. 실효가 되면은. 자, 말소 등기해야 복귀한다. 당연히 복귀한다. 당연히. 그러면 실효되자마자 소유자가 갑으로 다시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갑은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위에도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 물권적 청구 맞죠?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로서 청구하면은 채권적 청구, 물권자로서 청구하면은 물권적 청구. 채권적 청구의 대표는 네 가지, 물권적 청구는 대표 사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즉 10년 안에 청구 안 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뭐하면 인도받아서 점유하면은 안 걸린다. 점유하다가 상실해도 안 걸린다. 애초부터 점유한 적이 없을 때만 걸린다. 이렇게. 자, 물권자로서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는, 자, 을이 위조를 해가지고 갑의 등기를 땡겨왔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므로 요거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갑이 매매해서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 그러면 소유자가 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가 실효가 됐단 말이야. 무효, 취소, 해제, 해지로서 실효가 됐어. 실효가 되면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유권이 복귀합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등기를 다시 청구합니다. 그때는 물권적이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게 등기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다른 거는 별로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자, 191페이지 그 추정력 한번 보세요. 추정력. 자, 거기도 별 4개를 딱 치시고. 추정력. 자, 추정력은 기초만 한번 잡아볼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자, 제목이 등기 추정력입니다.
등기 추정력. 내 앞으로 등기돼 있으면 몇 가지가 추정이 된다. 등기 추정력. 자, 등기 추정력하고 비교해야 되는 것이 점유 추정력입니다. 점유 추정력. 요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요거는 동산에 적용되는 것이고 요거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정.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추정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추정은 판사가 일단 인정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일단 인정.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 시계가 있어, 시계. 동산입니다. 시계를 갑이 차고 있습니다. 차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시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갑과 을이 요 시기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그 소송이 돼가지고 판사 앞에 갔어. 판사가 물어봅니다. 갑니는 왜 주인이라고 주장하느냐? 내 시계니까 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됐어. 을리는 왜 네 시계라고 주장하느냐 하니까 강력한 입만 움직입니다. 입만.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 그럼 하나 물어볼까? 여러분이 판사라면 두 사람이 내 시계에다 주장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합니까? 갑이.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자로 인정을 받는다. 이거를 점유 추정력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동산의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점유하는 자가 소유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이 성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시계가 아니고 토지입니다. 토지. 부동산이야, 부동산. 자, 부동산에 대해서 세 사람이 소유권 다툼이 생겼습니다. 갑이라는 사람. 갑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병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그 세 사람이 서로 내 땅이다 주장하고 있다. 판사 앞에 섰어. 그 갑 보고 물어봅니다. 갑 니는 왜 주인이고 하니까 주인이니까 등기하고 있죠. 을리는 하니까 내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 거죠. 병리는 하니까 입만 움직입니다. 입만 계속.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하면서. 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한 사람은 집에 보내야 되겠죠. 누구? 입. 근데 입만 가져온 사람은 진짜 입이 강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나갑니다. 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재판장 판사는 법정 경찰권을 발동해가지고 경찰 불러가지고 강제로 드러냅니다. 요 사람은 들것에 들려 나가면서도 입이 움직입니다. 내 땅이다 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은 제거다. 자, 그러면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등기 추정력으로 갑이 소유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추정력으로 을이 소유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두 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점유 추정력을 배제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부동산에는 점유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뭐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등기. 동산은 뭐? 점유.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점유하는 자가 장땡이다. 부동산은 등기된 사람이 장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등기 추정력을 공부한단 말이야. 자, 그림을 하나 따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을한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매매. 3월 1일 날. 이렇게. 그리고 보통은 신축했으니까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합니까? 보존 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을 앞으로. 그러면 자,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세 가지가 추정이 딱 됩니다. 하나는 뭘까요? 소유권이, 권리가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권리 귀속 추정.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매매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면은 매매 이거를 등기 원인이라 합니다. 등기 원인도 적법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 그죠? 등기는 절차거든요.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 절차도 적법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을 앞으로 등기되면은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걸 추정력의 객관적인 범위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추정력의 객관적 범위. 자, 을 앞으로 등기되면 을에게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매매도 적법하다고 인정이 된다. 등기 절차도 적법하게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을이 소유자로서 소송에서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외우기 귀찮거든. 이렇게 하세요. 권리 추정, 원인 추정, 절차 추정.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자, 내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세 가지가 추정되는 게 뭐라고? 권리 추정, 원인 추정, 절차 추정. 기초를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초.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추정력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자, 이것도 사람의 범위예요. 이제는 주관적 범위다. 이렇게 불러요. 세 가지 추정이 된다. 이거를 객관적 추정의 범위. 누구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를 주관적 추정력 범위. 이렇게 불러요. 자, 예를 든다면 여기 잘 보세요. 자, 갑하고 을이 합의를 해가지고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자, 이걸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더라? 모두 생략 등기. 자, 아까 중간을 생략하니까 중간 생략 등기. 여기는 머리와 꼬리잖아요. 머리를 생략한 등기죠.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보존 등기해서 이전 등기해도 소유권자가 되고, 자, 막바로 갑의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보존 등기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누가 나타나 가지고 제3자 병이 나타나 가지고 내 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을하고 병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기느냐 이 말입니다. 추정이 되는 쪽이 소송에서 이기거든요. 자, 그러면 을은 이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보존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을하고 병이 소송에서 붙으면 을이 무조건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는 추정력을 보존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병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나 안 팔았다 이리 돼 버려요. 매매를 해놓고 이렇게 안 팔았다 이렇게.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재판에서 붙어버렸어.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내 앞으로 등기했기 때문에 추정력을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때 확 달라집니다. 자, 이전 등기 추정력으로는 주장할 수 있고 보존 등기 추정력으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안전하게 소유자가 되려면 무슨 등기 하라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해놓으면 제3자에게도 이길 수 있고 당사자 갑에게도 이길 수 있고, 근데 모두 생략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는 이기지만 당사자 갑에게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갑한테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을의 입장이라면 갑의 얼굴을 잘 봐. 배신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런 사람은 이마에 좀 표시가 납니다. 배신하면서. 그러면 무슨 등기라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해야 안전하단 말이에요. 병도 박살, 갑도 박살 이길 수 있다고. 근데 갑이 너무나 신뢰가 강한 사람이야.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때는 무슨 등기 해도 된다고? 보존 등기. 보존 등기 해도, 그죠? 병한테도 이기고, 갑이라는 사람은 부정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존 등기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뭘 한다고? 추정력의 주관적인 범위라고 합니다. 됐죠? 주관적인 범위. 자, 그래서 여기는 기초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인데 다음 주에 오면은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확대. 자,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등기 추정력하고 점유 추정력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점유한 사람이 권리자로 인정된다. 등기된 사람이 권리자로 인정된다. 자, 점유 추정력은 동산의 적용, 시계. 등기 추정력은 부동산의 적용.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는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추정력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등기한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 말이고요. 그걸 등기 추정력이라 합니다. 자, 추정력의 범위가 있어요. 자, 객관적 범위는 요 세 가지. 주관적 범위는 누구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냐. 그 차이예요. 자, 객관적인 범위는 세 가지가 뭐라고? 권리 추정, 원인 추정, 절차 추정. 그 다음 주관적인 범위는 이전 등기 추정력은 제3자에게도 주장, 당사자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생략 등기는 제3자에게는 주장, 당사자에게는 주장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이 아프다. 그만합시다. 입이 아프다. 자, 진도는 저한테 물을 필요 없고 하여튼간에 60페이지, 70페이지 정도 나온다. 항상. 그래야 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도 대충 한 6, 70페이지를 타이틀이라도 좀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여간에 감사합니다. 어제도 저를 보고 오늘도 저를 보고 굉장히 지겨움에도 불구하고 잘 참았다. 그죠? 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합격할 때까지는 흰머리를 자주 보는 게 신상에 좋다. 그죠? 합격할 때까지. 예.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